교수님, 한국의 임영웅이라고요? 제가 왜 그 사람 음악을 들어야 하는 거죠? 여기 미국에서 강의 시간에 교수님의 행동 때문에 화가 많이 난 중국인 유학생이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자벨라 맥팔랜드예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용음악과 교수로 일하고 있죠.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클래식과 재즈에 대해서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사실 제 인생의 대부분은 이 두 장르에만 집중하면서 살아왔어요. 다른 장르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고, 특히 아시아 음악은 저랑은 별 상관이 없는 분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 음악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었죠. 바로 한국에서 온 유학생 명희 덕분이었어요. 명희는 제가 강의하는 수업에 들어온 학생이었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들을 때마다 열심히 노트도 정리하고 수업이 끝나면 항상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학생이었죠. 어느 날 제가 세계 각국의 음악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샹송, 이탈리아의 오페라, 독일의 교향곡 같은 주제로 문화와 음악의 연관성을 설명했죠. 강의가 끝난 후 명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수님, 오늘 강의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혹시 한국 음악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때까지 한국 음악에 대해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대답했죠. 한국 음악? 사실은 잘 모르겠네. 클래식이랑 재즈 외에는 듣는 편이 아니라서. 그때 명희가 살짝 망설이더니 이내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국 가수가 있는데요. 임영웅이라는 가수예요. 트로트 장르인데 교수님께서도 들어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트로트.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생소했어요. 그런데 명희의 진지한 표정에 저는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명희의 스마트폰을 받아서 들어보게 되었어요. 그때 명희가 들려준 노래가 바로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였어요. 처음엔 그저 이국적인 멜로디라고 생각했는데 노래가 흐를수록 임영웅의 목소리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고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제 가슴으로 전해졌죠.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임영웅의 노래를 듣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만 믿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같은 곡들이 제 플레이리스트에 자리 잡게 되었죠. 한국어 가사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서 명희에게 가끔 도움을 요청했는데 명희는 가사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한국의 문화와 정서까지 상세하게 설명해줬어요. 덕분에 저는 한국 음악에 대해 점점 더 많은 흥미를 느끼게 되었죠. 하루는 수업 시간에 제가 임영웅의 노래를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영웅의 음악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학생들도 느껴보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였죠. 그래서 한 수업에서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음악을 다루며 그 예로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틀어줬어요. 노래가 흘러나오자 강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학생들 대부분이 처음 들어보는 음악이라 그런지 다들 신기한 듯 귀를 기울였죠. 임영웅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고 저는 학생들이 그의 음악을 통해 한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노래가 끝난 후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인 리우가 손을 들며 말하더라고요. 교수님,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저희는 클래식이나 재즈 같은 깊이 있는 음악을 배우러 이 수업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국 트로트 음악을 왜 배워야 하죠? 리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만과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순간 강의실 안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차분하게 리우의 의견을 존중하려 했지만 그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솔직히 한국 음악이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에서도 한국 음악이 유행하긴 하지만 그건 그냥 대중적인 유행일 뿐이고요. 트로트 같은 장르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촌스럽다고 생각해요. 중국 전통 음악이나 서양 클래식에 비하면 한국 음악은 좀 가볍고 별 볼 일 없죠. 순간 교실 안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고 명희는 얼굴이 굳어졌죠. 명희는 임영웅의 음악을 통해 저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었고 그 음악에 대한 자부심도 컸어요. 그런데 리우의 말이 명희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차분하게 말했어요. 리우, 내 의견도 존중해. 하지만 음악이라는 건 단순히 어느 나라나 문화가 더 우월하다는 걸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각 나라의 음악에는 그 문화가 담겨 있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 한국의 트로트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역사와 정서가 담긴 음악이야. 임영웅의 음악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지. 음악이란 그 나라와 문화가 달라도 감동을 줄 수 있는 힘이 있거든. 리우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교실 안다른 학생들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듣는 것 같았어요. 명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있었지만
제가 명희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눈빛을 보내자 그제야 조금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난 뒤 명희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교수님, 죄송해요. 제 음악 때문에 리우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저는 명희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명희. 내가 소개해준 음악 덕분에 난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어. 임영웅의 노래가 얼마나 대단한지 학생들도 더 많이 알게 될 거야. 모두가 처음에는 낯설어할 수 있지만 결국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조금은 위로를 받은 듯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수업에서 더 많은 한국 음악을 소개하기로 결심했어요. 리우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한국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의 음악, 특히 트로트가 가진 감동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죠. 어느 날 명희가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줬어요. 임영웅이 LA의 돌비 시어터에서 콘서트를 연다는 거였죠.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그 돌비 시어터에서 임영웅의 공연을 볼 수 있다니 이건 정말 꿈만 같았어요. 명희랑 나는 곧바로 티켓 예매에 도전했고 운이 좋게 2장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하늘이 돕는 기분이랄까요? 콘서트 당일 명희랑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돌비 시어터에 도착했어요. 시어터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죠. 객석은 남녀노소 다양한 팬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임영웅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보였어요. 순간 나는 깜짝 놀랐죠. 리우였거든요. 리우를 여기서 보다니.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실 리우는 한때 한국 음악을 아주 무시하던 학생이었어요. 강의 시간에 내가 가끔 한국 노래를 틀어줄 때마다 리우는 대놓고 불만을 표현하곤 했어요. 한 번은 내 수업 시간에 왜 한국 음악을 들어야 하죠? 제발 다른 노래를 틀어주세요. 라며 대놓고 짜증을 냈던 적도 있었어요.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나는 그때마다 차근차근 리우를 타일렀죠. 리우, 음악은 언어를 초월하는 힘이 있단다. 특히 한국의 트로트는 사람의 감정을 깊이 건드리는 노래들이 많아.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그 뒤로도 나는 강의 시간에 종종 한국 트로트를 감상하게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리우도 조금씩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마지못해 듣던 리우가 어느 순간부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래를 감상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때 나는 리우도 곧 이 음악의 매력을 알아가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임영웅 콘서트장에까지 나타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나는 리우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리우, 너 여기 웬일이야? 이건 정말 뜻밖이네. 리우는 나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교수님, 한국 음악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예전에 제가 한국 트로트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임영웅 콘서트를 꼭 보고 싶어서 티켓을 구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뿌듯하고 웃음이 나왔죠. 이렇게까지 변화할 줄이야. 드디어 임영웅이 무대에 등장했어요. 그 순간 관객들이 터뜨린 함성은 돌비 시어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리우도 명희도 그 소리에 맞춰 열심히 박수를 치고 있었죠. 임영웅의 첫 곡이 시작되자마자 그의 목소리는 CD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감동적이었어요. 리우도 감동을 받은 듯 눈을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종종 강의 시간에 틀어줬던 한국 트로트의 감동이 리우에게도 서서히 스며들었음을 느꼈어요. 그러다 사랑은 늘 도망가가 시작되었을 때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의 그 감동이 다시 밀려왔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리우를 보니 그도 노래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어요. 이 노래가 국경을 넘고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리우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 노래를 이해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대단해요. 공연이 끝나고도 그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리우가 내게 고백했죠. 교수님, 제가 트로트를 무시했던 게 정말 미안해요. 오늘 공연에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내 안에서 기쁨이 차올랐어요. 명희와 나는 서로를 보며 말없이 웃었어요. 이렇게 국경을 넘어 음악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날. 임영웅 덕분에 내 마음은 더없이 따뜻하고 행복으로 가득 찼죠. 콘서트가 끝나고 나니 정말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의 감동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죠. 이제는 저도 임영웅의 팬이자 한국 음악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버렸어요. 임영웅의 목소리를 통해 제가 몰랐던 새로운 음악적 세계를 발견했고 그 안에서 한류의 힘과 한국 문화의 깊이를 깨닫게 됐죠. 사실 그전에는 한국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저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콘서트에서 임영웅의 무대를 보고 나니 한국 트로트가 가진 서정성과 감성,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그 힘을 제대로 느끼게 됐어요. 그 음악이 국경을 넘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나 강하게 묶을 수 있다는 걸 그날 몸소 체험하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한국 음악을 더 자주 들려주고 있어요. 예전엔 다들 한국 음악에 대해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그 감동을 전해주니 학생들도 점점 그 매력을 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다들 낯설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마음을 여는 걸 보면서 저도 참 뿌듯했죠. 그럴 때마다 리우 생각도 나고요. 그 친구도 처음엔 반항하더니 결국은 한국 트로트에 푹 빠졌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꿈이 생겼어요.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서 임영웅의 콘서트를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LA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한국에서 다시 한번 느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그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음악이 사람들의 일상에 어떻게 녹아있는지도 보고 싶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 한국 음악과 문화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더 많은 이들이 한국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에요. 임영웅의 LA 콘서트 이후 저는 계속 한국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의 음악, 특히 트로트의 깊이에 빠져들면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이 궁금해졌고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에서 임영웅의 대규모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번 기회에 진짜 한국에 가야겠다 라고 결심하게 됐고 그 결심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사실 한국으로 가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때 명희가 제 고민을 듣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죠. 교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희 집에서 머무시면 되고 티켓도 제가 예매 도와드릴게요. 명희의 든든한 도움 덕분에 저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기부터가 새롭고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한국어로 들려오는 인사말과 따뜻한 분위기가 저를 더욱 설레게 만들었어요. 명희와 함께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았죠. 하지만 진짜 모험은 임영웅 콘서트 당일에 시작됐어요. 콘서트 날 명희와 함께 티켓을 들고 올림픽공원으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팬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중에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들은 임영웅 팬카페 회원들처럼 보였는데 제가 외국인인 걸 알아차렸는지 흘끗흘끗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순간 약간 어색해지면서 혹시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웃는 걸 보고는 혹시 저를 보고 비웃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조금 상했어요. 아, 제가 외국인이라 그런가? 라는 오해가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서 한국말로 뭔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당황해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죠. 순간 얼굴이 빨개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저를 보고는 당황한 듯 급히 영어로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에서 오셨어요? 외국 팬인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그들은 저를 비웃은 게 아니라 반갑고 궁금해서 먼저 다가온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아, 네.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임영웅 팬이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눈을 반짝이며 정말요? 멀리서 오셨네요. 너무 반가워요 라며 저를 환영해 주더라고요. 오해가 풀리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고 우리는 금방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졌어요. 알고 보니 그들은 한국에서 가장 큰 임영웅 팬카페 회원들이었고 전국 각지에서 콘서트를 보러 모인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들의 따뜻한 환영에 저는 정말 기뻤죠. 콘서트가 시작되자 우리는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환호했어요. 임영웅이 무대에 나와서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부를 때 우리 모두 눈물을 흘렸죠. 그 순간 저도 이들과 함께 그 감동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콘서트가 끝난 후 그들은 저를 한국의 맛집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의 한 전통 음식점에서 김치찌개랑 불고기를 먹었는데 그 맛이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매운 김치찌개를 한 입 먹고 깜짝 놀랐지만 그 맛이 너무 깊고 진해서 자꾸만 손이 가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며 웃으면서 한국 음식 어때요? 맵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정말 맛있어요. 한국 음식은 감칠맛이 대단하네요. 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들이 뿌듯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한국의 임영웅 팬들 중 저와 비슷한 또래의 몇 분이 저에게 한국의 중요한 곳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우리는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전통 한복을 입고 경복궁의 화려한 궁궐 안을 걷는데 정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로 온 것만 같더라고요. 웅장한 기와 지붕과 단청이 너무 아름다웠고 친구들이랑 사진도 찍으면서 한국의 전통미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그러다 작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려 할 때마다 근처에 있던 중국인 관광객이 자꾸 카메라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실수겠거니 했는데 계속해서 사진 찍을 때마다 방해가 되니까 점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찍으려고 했는데 또 카메라 앞에 서는 거 있죠.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자기 친구들이랑 장난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 태도가 조금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그가 한복을 입은 우리를 보고 웃으며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도 기분이 좀 상했죠. 한복 입은 게 웃긴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때 내 옆에 있던 한국 친구가 차분하게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말했어요. 저희가 사진 찍으려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런 전통 의상을 입고 이곳을 방문하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친구의 말투가 너무 차분하고 예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중국인 관광객도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물러나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 우리끼리 다시 사진을 찍으면서 분위기가 다시 편해졌어요. 친구가 상황을 정말 잘 풀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 한국 친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문화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상 깊었고 저도 같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돌아보면서 한국의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그리고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보는데 이렇게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지키는 도시가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서울이 정말 멋진 도시라는 걸 다시 느꼈죠. 친구들은 나를 너무 따뜻하게 맞아줬고 한국의 멋진 곳곳을 하나하나 소개해주면서 저도 덩달아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한강에서 산책하며 차를 마셨는데 경복궁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다들 웃었어요. 이제는 그들과 진짜 친구가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국의 따뜻한 사람들, 감동적인 음악, 잊을 수 없는 음식과 관광지까지 모든 게 나를 한국과 더 깊게 연결시켜줬어요. 이제 한국은 제게 정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돌아가는 날 우리는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꼭 다시 한국에 돌아오겠다고요. 이제 한국은 제게 또 하나의 고향이 되었으니까요. 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국 교수님 이자벨라 씨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임영웅님을 사랑해주시니 신기하네요. 임영웅님이 애국자네요. 그분으로 인해 이렇게 한 명의 미국인이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 너무 감동적입니다. 감동오락관은 여러분의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제보해 주실 분들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이야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